안녕하세요, 황필고 신부입니다. 제가 지금 와 있는 곳은 맨하탄 월스트리트 랜드마크죠. 황소 동상이 있는 곳입니다. 찰징 불이라고 해요. 이 근처 볼 일이 있어서 나왔다가 오랜만에 이 황소상을 보고 좀 생각나는 것들이 있어서 오늘은 소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 월스트리트는 맨하탄 최남단의 파이낸셜 디스트릭트, 그러니까 금융행정지구의 중심지예요. 각종 금융기관들이 모여있는 곳입니다. 17세기 맨하탄이 아직 뉴 암스테르담이란 이름의 도시였을 때 영국하고 전쟁을 치르는데 흙이랑 목재랑 해서 방어벽을 쌓았던 것을 지금에 와서 월스트리트이라고 부르는 거죠. 지금 밤이라 그렇고 또 공사 중이라서 잘 안 보이지만 여기는 페더럴 홀이라는 곳이고 앞에는 미국 초대 대통령 조지 워싱턴의 동상이 세워져 있습니다. 그리고 여긴 뉴욕 증권 거래소예요. 이 두 건물들도 그렇지만 워싱턴 DC의 링컨 기념관이라든지 미국의 각종 주요 기관 건물들을 보면 미국뿐만이 아니죠. 세계 각지의 그리스 로마 신전의 건축 양식을 적어도 일부를 가져다가 지어놓은 것 같이 보여요. 아테네 아크로폴리스 파르테논 신전이라든지 로마의 판테온 신전들이 연상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신전들은 말 그대로 당시에 여러 신들을 모셔놓는 장소로 쓰여졌던 곳이잖아요. 그런데 왜 이런 신전들이 여기에 이렇게 많은 걸까요? 여러 가지 추측을 해볼 수 있겠죠. 고대 로마 제국의 영광을 미국이 이어나갈 것이다 라는 의지를 표현한 것일 수도 있고, 금융 제국주의를 지향하는 월가의 어떤 방향성을 드러내는 것일 수도 있고, 아니면 여기에 이런 신전들을 지어서 하느님이 아닌, 흠숭을 받으셔야 할 유일한 대상인 하느님이 아닌 다른 어떤 것을 숭배하겠다라는 것일지도 몰라요. 월가를 상징하는 조형물로서 이 역동적인 황소 동상이 세워져 있는데 왜 하필 소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 주식에 혹시 관심 있으신 분들 아실 텐데 최근에 한국에서 동학 개미혁명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주식시장에 뛰어드신 분들 많으시죠? 저는 주식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지만 주가가 막 뛰어오르는 강세장을 불마켓, 그러니까 소시장이라고 하고, 주가가 막 떨어지면 베어마켓, 곰시장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월가 앞에 왜 황소 동상이 있는가라고 한다면 주식시장에서 쓰는 용어와 관련이 된 것이다 라고 아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주식시장의 용어로서의 소의 이미지 이전에 소라는 동물은 선사시대 아주 오래전부터 인류 문명과 굉장히 가까이 있었던 것 같아요. 현재까지 발견된 가장 오래된 미술 작품이라고 알려져 있는 스페인의 알타미라 동굴 벽화를 보면 가장 오래된 게 후기 구석기까지 올라가는데 약 36,000년 정도 전에 그려진 거라고 추정을 해요. 여러 동물들, 특히 소를 많이 그려놨다는 것이죠. 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 이런 그림들이 종교적인 활동과 관련이 있다라는 거예요. 들소를 사냥했던 것일 수도 있고, 이미 가축으로서 생활의 큰 부분을 차지했던 것일 수도 있고, 그래서 소에 어떤 중요한 가치를 부여했을 것이라는 거예요. 어쨌든 당시 사람들에게 소라는 게 가져다주는 의미가 분명히 있었다라는 것이죠. 고대부터 인간은 소를 포함한 여러 동물들을 가축화시킵니다. 말, 돼지, 양, 염소, 닭 등등이 있죠. 아무 동물이나 다 가축화를 했던 게 아니에요. 가령 인간 친화적이냐, 사육이 가능하냐, 빨리 크느냐 등등이 있는데, 소 같은 경우에는 온순하면서 힘은 또 세니까 일도 시키고 젖도 얻고 고기도 먹을 수 있고, 하물며 배설물까지도 비료로 쓸 수가 있었어요. 최고의 가축이죠. 그렇게 점차 인간 사회에 소는 정말 없어서는 안 될 존재가 되어버립니다. 예전부터 팔레스타인 지역에서도 소를 많이 키워왔는데 각 집마다 소를 얼마나 보유하고 있는가가 어떤 재산 같은 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소는 부유함, 또 풍요로움을 상징하고 또 사회적인 지위를 상징했어요. 성경에서도 보면 살찐 소가 어디에 몇 마리 있더라 라는 부분도 있고, 또 어디 부분을 보면 비쩍 마른 암소 7마리가 7년의 그 가뭄을 뜻하기도 하는 거 기억나시죠? 한국에서도 마찬가지죠. 지금도 그런지 모르겠지만 옛날에 시골에서 보면 소 팔아서 대학 보낸다, 또 소 팔아서 시집장가 간다, 이런 얘기들 하잖아요. 집에 소가 몇 마리가 있는가를 가지고 또 그 집이 얼마나 부유한가를 나타내는 그런 표현이 됐었기도 했단 말이에요.
성경에서 보면 소는 또 제사 때 쓰입니다. 종교 예식인 거죠. 소를 잡아서 번제물로 또 속죄 제물로 바쳐요. 그리고 계약을 맺을 때도 소를 잡아서 그 피를 뿌리는 그런 예식을 행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소는 숭배의 대상이 되기도 했었죠. 성경에서 유대 민족이 하느님을 배반하고 우상을 섬기는 그런 잘못을 몇 번이나 저지르잖아요. 성경에서 말고도 사실 여러 문화권에서 소를 숭배 대상으로 삼았었어요. 고대 이집트로 가면 암소 머리를 장식해서 숭배했던 예식을 행했던 적이 있고, 메소포타미아 문명권 토속 신앙에서도 암소를 어떤 풍요를 주는 상징으로 묘사가 됩니다. 힌두교에서도 소를 숭배하지는 않지만 또 굉장히 신성한 동물로 소를 여기고 있죠. 스페인이나 포르투갈 가면 지금도 투라는 경기를 하고 있습니다. 불파이팅이라고 하죠. 카탈루니아 지방에서는 동물 학대다 뭐다 해서 한때는 금지했다가 다시 합법이 됐다고 알고 있는데, 이 투는 인간과 소의 싸움이에요. 메소포타미아 신화에서 기원을 합니다. 길가메시 서사시에 나오는데, 길가메시랑 엔키두가 불멸의 소랑 싸워서 이기고 소의 목에 칼을 꽂는 묘사가 나와요. 그 밖에도 예술 작품들에서 소를 종종 볼 수가 있어요. 반고흐도 소를 그렸고, 한국 작가 이중섭의 황소라는 작품도 우리가 잘 알고 있죠. 농경사회에서, 종교생활에서,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미술계에서도 소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라는 거예요. 자, 이 소라는 동물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하죠. 꼭 시골에 살지 않더라도 가장 사랑받는 식자재로서 식탁에서 자주 접하게 되는데, 오래전부터 성경, 또 많은 이야기들 속에, 또 다양한 문화권에서, 또 예술 작품들 속에서, 그리고 세계 금융의 중심인 월스트리트에서도 조형물로서 우리가 만나볼 수 있는 정말 많은 의미와 상징을 가진 동물이구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과 소에 대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계속해서 기회가 되는 대로 또 새로운 흥미로운 이야기들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